자, 이제 6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6페이지부터 보는데, 6페이지에 대한 거는 이제 소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야. 자, 제목이 뭐예요? 보호상한 손해, 보호상한 손해. 자, 보호상한 손해인데, 자, 첫 번째 소. 보호상한 소 되는데, 자, 주기약, 특약 그렇게 나눠져서 주기약. 자, 그 놔두고 밑에 원래 위에다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서 했는데, 밑에 봐요. 주기약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소엽 축하, 그 다음에 복동, 최근 또 복동. 자, 보시면, 자, 여기 설명이 다 도처급사. 도처에 이제 소가 좀 급사해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처에 급사. 도처에 소가 급사해서. 자, 도는 뭐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 뭐예요? 포장하는 거. 주기약으로 포장하는 거. 도가 뭐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 뭐예요? 도난에 의한 손해. 소 도난에 의한 손해. 도난. 이것이 소주기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죠. 주기약의 공통된 사항이 뭐 있었어요? 가축, 사체, 잔조물 처리 비용이라고 있었죠. 가축, 사체, 잔조물 처리 비용. 이거는 전 축종에 다 공통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가화 했죠, 자가화. 자연재해, 가축, 이렇게는 전 축종에 공통된 거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보시면, 자, 가축, 사체, 잔조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급 뭐예요, 이거는? 자, 긴급도축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긴급도축에는 뭐라고요? 소에 대한 긴급도축 뭐만 하겠어? 부산 마산에서 부마 사건 생각하면 돼. 부마 사건 옛날에. 자, 부산 마산에서 어디를 가는데 통영을 가는데 뭘 했어? 급유를 했다. 이거 급유 긴급도축 사유.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자, 긴급도축하고 아까 폐사 있죠. 폐사인데 뭘로 인한 폐사예요? 질병 또는 각종 사고, 폐사. 질병 또는 각종 사고가 뭐였어요? 아까 이야기는 요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개요. 요거는 아까 저 공통된 하나 빠졌잖아요. 밑으로 하나 빠졌잖아요. 처리가 자, 자화로 인해서 폐사하는 거예요. 질병 및 자화로. 자가 뭐예요? 자연재해, 풍수설, 그 다음에 화재 등으로 폐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구성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우, 유구, 젖소 세 가지. 한우, 유구, 젖소. 한우, 유구, 젖소. 한우, 유구는 다 알 테고, 유구는 뭐예요, 이거는? 요거 한우는 식용을 전제로 하는 한우라기보다 식용을 전제로 하는 유구란 말이에요, 유구. 보통 한우는 이제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계속 저 한우 키우고 증식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한우고, 물론 이제 저 식용도 되지만 유구가 일단은 비유구 그런 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유가 바로 뭐냐면 요 모유.
도처급사가 주계약인데 모자가 무슨 모자냐면 종모우 할 때 모자예요. 종모우. 종모우에 대한 그 주계약이 이제 별도로 있는 거예요. 모유 해놨는데 유가 뭐냐면 연성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 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종모는 당연히 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도처급사 플러스 그런 말이에요. 종모는. 이 도처급사는 앞에 종모가 아닌 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처급사라 플러스 모유는 도처급사를 포함해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종모 보면 밑에 그 외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 유구, 젖소와 동일함 돼 있는 이야기는 도처급사를 포함하고 6주 동안 모육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우리가 저쪽 경상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어요? 경상도에서 6월 그렇게 읽어요. 6월.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읽어요? 통상적으로 표준은 6월이라고 하잖아요. 6월 우리가 읽을 때. 저쪽 경상도에서는 6월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유라고 해놓은 것이 실은 6주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6주에 대한. 그래서 연속 6주 동안, 연속 6주니까 한 달 반 정도 그런 말이거든. 한 달 반 동안에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 시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보면 도처, 급사 하는 것들이 주계약이 있고 종모는 모유 6주 동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이제 자기 부담금 2, 3, 4, 네, 종모는 20%, 도체 결함 보장은 20% 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이제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특약 볼까요? 특약은 무협지를 보는데, 무림 세계에서 폭동이 일어났어. 폭동을 진압했다 한 그 사람이 뭐예요? 소위란 말하죠. 무협지에서 소협 그러잖아요. 젊은 그 협격을 갖다가 소협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소자니까 소협. 그거를 축하를 해준대요. 축하. 이 하자가 화예요. 화. 그래서 소자 볼까? 소 도체 결함 보장. 이런 거 볼까요?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미시까지 발견된 도체 결함, 근출혈, 수정,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이거는 폐사 물건이 아니라, 특이하게 폐사 물건이 아니라 긴급 도축해서 도축했던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결함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소 도체 결함, 도축장에 도축을 했는데 소 결함 생기려면 이것도 나중에 처리할 때는 폐사에 준해서 처리할 일이 생긴다. 폐사에 준해서 처리할 일이 생겨. 뒤쪽에 가서 보면. 자, 협정보험가액.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 금액을 보험가로 당사자 간에 협정이 있어야 한대요. 그것이 대체 여기서는 유량검정조서. 나중에 뒤 나와요. 유량검정조서. 유량검정조서가 협정보험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축사특약하고 밑에 화재태물 배상 특약은 같이 따라야 된다겠죠? 축사특약. 자, 화재에 의한 손해, 축사특약. 그 다음에 풍수설에 의한 손해. 아까 얘기했던, 풍수, 자화예요, 자화. 자화에서 축사의 화재가 발생할 때 그 말이었죠. 그리고 화재 태물 배상은 축사 화재로 인해 인접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앞에 설명했어요. 근데 옆에 보면 풍수설. 자, 풍수설에는 풍수설 자연재해 풍수설 있죠. 그거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 다 똑같아요. 풍수설에 해당되는 자기 부담금 50만 원 다 똑같아요. 그게 소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수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돼지 주계약은 아까 주계약 공통된 거 있었죠. 자연재해 자가화 자연재해하고 가축 사체 그 다음에 화재해서 자가화 세 개 공통된 거 말씀드렸죠. 돼지에 공통된 거 그대로 있어요. 주계약에는 돼지는 플러스 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질병 위험 보장 그건 설명했죠. 로타 양이 피해들을 특혜. 그 다음에 축산 휴지 위험 보장 돼지에만 있다고 설명했죠.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하고 폭염 재해 보장 두 개는 뭐뭐 있다고 했어요? 돼지하고 가금에만 있다고 했어요. 돼지하고 가금. 폭염 위험 가축 피해 보상. 그 다음에 전기 장치 위험 보장. 전기 장치가 파손되어 온도 변화로 가축 폐사 시 폭염 전기 장치가 이 앞에는 200, 300, 400 그랬는데 100만 원, 500원 또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은 그 업무방법서가 새로 나왔을 때 그거 다시 따로 정리해야 돼. 지금 애올 필요 없어요. 따로 정리하셔야 돼. 4월달 총선 이후에 따로 정리하셔야 돼. 그거는. 그래서 전기 장치하고 폭염 재해 보장은 돼지하고 밑에 있는 가금에만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축사특약하고 밑에 화재 퇴물 배상하는 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축사특약하고 화재 퇴물 배상 공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해 손해 부보장 내용이 있어요. 설해 눈 오는 것에 대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또 돼지하고 가금만 있어요. 돼지하고 또 가금만 있어. 설해를 보장하지 않는 설해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아. 부보장 설해. 그래서 부보장하니까 보험료가 싸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싸지잖아요. 싸지니까 할인을 해주는데 그 할인율이 몇 프로냐는 것이 옆에 그 해놓은 거예요. 눈 오는 날이니까 뭐예요? 설해. 눈설자 설해. 눈 오는 날에 돈 사고 가구 사. 돈 사고란 말,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쌀 팔러 간다는 이야기 했죠? 쌀 사러 간다. 이게 반대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말이에요. 쌀 팔러 간다는 이야기는 돈을 팔아서 쌀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팔아서 쌀을 산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쌀이 떨어졌어, 쌀이. 집에 쌀이 떨어질 때 쌀 팔러 간다고, 쌀 사러 간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할까 해서 예전에 이제 화폐가 단위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뭐 주 단위로 했을 때 그런 얘기 아닐까 그런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헷갈려서 그래 돈을 팔러 쌀을 산다. 그래서 쌀을 사는데 뭘 팔아서 돈을 팔아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 가지고 돈 사고 돈을 팔아서 반대의 경우죠. 이 경우에 돈 사고 가구 사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돈은 뭐예요? 돼지 돈자야. 돼지는 사고니까 뭐예요? 보험료를 4.9% 할인을 해줘요. 근데 가는 뭐예요? 가금은 숫자가 반대 이렇게 반대. 이것처럼 반대예요, 반대. 돈 사고 가구 사 그러면 돈은 4.9% 할인해주고 가금은 9.4% 할인해주고 그런 말이에요. 설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해는 나는
부보장 특약이니까 나는 설의 보장은 안 들겠다 하게 되면 보험료를 이걸 까줘야 돼. 그러니까 보험료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 되냐면 1-4.9% 할인을 해줘야 되니까 1-4.9%를 깐 것에다가 100만 원 곱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할인된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할인된 보험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저게 문제로 그 설의 보보장 해갖고 할 경우에 보험료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로 낸 경우 사례가 좀 있어. 이제 특정 문제에서 그렇게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험료 계산할 때. 일과목에서 기출 문제가 자꾸 보험료 계산하시 눈에 막 가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설의 보보장은 돈 사고 가구사 그 말 하게 되네요. 그 뒤에 또 나와요. 그건. 자 그렇게 해서 퇴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금. 가금은 가금 종류가 뭐뭐 있어요? 다고리 7m 되는 꽝, 거조, 큰 새, 거조는 7m 꽝, 7m 꽝이 돼야 돼. 거조 7m 꽝이 다고리 플러스 7m, 거조 7m 꽝. 그래서 거의 보시면 그렇게 다고리 꽝 매출이 타조 거의 칠면조 관상조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계약은 아까처럼 자가화가 주계약이에요. 자가화. 근데 거기 보니까 뭘로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폭염이 들어가 있어요. 폭염.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자가화 플러스 추가 들어간 것이 돼지는 그게 다 전부인데 폭염이 들어갔어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돼지는 폭염에 대해서 뭘로 됐다고 했어요? 특약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금은 반대로 어땠어요? 가금은 주계약으로 넣어놓고 특약에서 부보장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특약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폭염이 주계약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밑에 정기직장치 말고 폭염 부보장 그렇게 된 거예요. 앞에는 폭염 보장으로 돼 있잖아. 돼지는.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있어요? 주계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약에 계약자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폭염 부보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정가액은 다른 내용은 똑같고 축사특약, 그 다음에 화재대물배상도 똑같고 축사특약, 화재대물배상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자, 설해손해 부보장 가구사, 구사니까 9.4% 할인하는 거.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 자, 25페이지 한번 봐요. 25페이지 4번에 축사특약 시 설해손해 부보장 추가특약 할인율 축사에서 설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은 그런 것이 이제 설해손해 부보장인데 그때는 돈사의 경우는 할인율이 4.9%다 이 말이에요. 할인율이 아까 그 설명한 거예요. 1-4.9%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8페이지 말. 자, 말. 자, 8페이지 말 보면 거기 소에 그 담겨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추서롭게 대입이 되니까 소는 아까 뭐 했어요? 주계약이. 소는 토척급사 그랬잖아요. 말은 불처급사 그래. 불처급사.
이렇게 비교를 안 해놓으면 잘 암기가 안 돼. 불처급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불을 볼까요? 불이 뭐예요? 이 돈은 뭐였어? 돈은 도난이었죠. 여기는 불은 뭐예요? 자, 불인 빼고 나머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자, 불, 처, 가축, 사체, 잔조물, 처리비용. 앞에 소 있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급, 긴급 도축. 자, 긴급 도축이고 그 급이 긴급 도축이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부마산, 여기는 부마산 급이고 여기는 부마산 뭐였어요? 통명. 자, 통명이에요. 이게 이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는 똑같아. 폐사, 질병,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자, 정리됐죠? 자, 그 다음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보게 되면 위에 보면 특이하게 뭘 돼? 송씨. 송씨가 말 주인이에요. 송씨. 그래서 운송위험 보장 특약. 그 다음에 씨순말 번식 첫해 담보 특약. 좀 특이하죠, 그거는. 종모마, 수컷, 종모마의 번식장애 보상이다. 씨순말이 종모마잖아요. 씨순말이 종모마. 종모마의 번식 첫해 담보 특약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똑같고요. 축사 특약, 화재 대물 보상은 똑같고. 축하, 폭동이 아니라 폭경. 여기는 그 경이 지금 안 나왔어요, 지금. 경주마, 부적격. 경주마, 부적격. 폭경 앞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가축, 옥굴 사양토. 자, 옥굴 사양토. 이해해서 다 해서 저 축종이 몇 가지 종류냐면 16축종이에요. 16축종. 다 세면 16축종이 나와요. 16개의 축종. 자, 옥굴 사양토. 오소리 꿀불 사양토인데 이 사양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다 봅니다. 사양은. 자, 주계약에 보시면 주계약 보니까 뭐예요? 자, 가, 화 똑같죠? 자가 똑같죠? 그 다음에 사양은 사망, 긴급도증, 확장, 보장, 특약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가 사양은 그 사망, 긴급도증 부분이 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약은 어쩐다고요? 사양은 만약에 가입됐으면은 이건 자동 가입이라고 아까 뒤에서 이야기했죠. 자동 가입이라고. 이게 지금 특약인지 주계약인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건데 하여튼 거기 보시면 자 그래서 사양은 아까 소하고 말하고 공통되는 부분들 한번 봐봐요. 사하고 폐사하고 긴급도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폐사하고 긴급도축.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가축 사체 처리하는 부분은 전 축종이 다 공통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계약이 좀 있죠. 주계약에. 그러니까 도처급사, 불처급사에 해당되는 처급사에 해당되는 중에서 처자는 이미 주계약으로 넘어가 있고 급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사망, 긴급도축, 확장, 보장, 특약이 지금 사슴장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급에 해당되는 것은 사슴에서는 급에 해당되는 뭐예요? 부마산만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부상이 위에 보면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그다음 밑에는 부상으로 긴급도축해야 될 경우인데 부마산 그때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신규 가입일 경우 앞에도 있었는데 안 읽고 넘었어요. 신규 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죠? 질병 사고는 일단은 그 유예 기간이 있어요. 1개월 정도. 1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거. 질병 사고는. 그다음 질병위험 보장의 꿀벌은 부부라겠죠. 꿀벌 부부죠. 이 또한 신규 가입일 경우 1개월 이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질병일 경우, 질병 관련할 경우. 이것도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뒤쪽에 가면 보험 가액을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2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2개월부터 그 이후에 했던 보험 가액에 50% 적용이라고 돼 있어. 50% 적용하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병 관련된 것은 아까 1개월이 적어 있다 보니까 3개월에 50%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에. 아까 신규 가입할 때 1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병할 때는 여기 2개월 일 때 여기는 한 달 더 넣어가지고 3개월 미만일 경우 50%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축사특약은 공통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앞에서 그 설명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데 쭉 개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제가 이야기했던 공통적인 사항 또는 이제 개별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다 해가지고 한 다음에 소, 돼지, 그 다음에 가금, 말, 기타 가축 할 때 이 부분이 딱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딱 개별적으로 정리가 될 정도 돼야 된다고. 그 정리하시면은 요것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다 처리 가능해요. 그렇게 아까 분류를 다 세부적 분류를 하면서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처리 가능해. 자, 그다음 9페이지 오늘은 9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9페이지 4절 보험 계약 시 작성 및 필요 서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가로수기라든가 5점짜리로 뭐 필요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서 일단 컴퓨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내다 해보면 문제 낼 게 없을 때 여기까지 이제 출제위원들이 여기 이런 데까지 또 눈을 돌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하려고 그래요. 자, 5가지 이 분류된 축종에 대한 서류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그 옆에 보시면 서류, 부동산, 동산 그랬어요. 우리가 당사자 간에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일단 계약서가 필요하죠. 무엇에 대한?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해서 한번 분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그 소에 대해서 서류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가축 재보험 청약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서류에 대한 거예요. 가축 재보험 청약서.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건 뭐예요? 건물 배치도. 건물이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한 건 뭐예요? 가축 재보험 목적물 명세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옆에 개별 가입 그렇게 돼 있죠. 자, 쭉 밑에 쭉 보다 보면 개별 가입에 관련된 것만 그 항목이 있어. 개별 가입에 관련된 항목만 목적물 명세서가 있어요. 목적물 명세서가. 자, 그런데 저기서 개별 가입에 해당된 것들이 뭐뭐 있었어요? 앞에서 생각 안 나죠? 소는 개별 가입 전체는 안 해요. 일부만 그래. 일부만 개별 가입. 일부 개별 가입 개체별 일부 개별 가입은 뭐 있었어요? 그렇죠. 정모가 해당됐죠. 정모가 해당됐죠. 그다음 또 전체 다 저기 개별 가입 방식이 뭐예요? 말이란 말이다. 또 있었어. 사슴만 사양이 아니고 이때 사슴만 해당돼.
개체비를 가입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개체비를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슴은. 개체비를 사슴을 찍어야 돼. 이게 소 중에서도 정모하고 말 전부하고 사슴하고 개체 이 부분이 개별 가입에 해당되는 품목이에요. 이제 거기에 해당된 것만 뭐가 필요해요? 목적물 명사서가 있어요. 목적물 명사 어디 있는 거 봐봐요. 그러면 돼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돼지는 그거 없으니까 서류하고 지금 부동산만 있어. 서류하고 부동산만. 가금도 서류하고 부동산만 있어. 말은 개별 가입 안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서류, 부동산, 동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가축도 서류, 부동산, 동산이 있어요. 개별 가입 해갖고 밑에가 일부 돼 있죠. 저기 소도 일부 그렇게 해야 돼. 일부가 정모만 해야 되니까 일부. 그래서 개별 가입 대상만 목적물 명사서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예요? 그냥 봐봐. 예를 들어서 가금 닭 그럼 몇 마리 하면 땡이라는 이야기. 몇 마리 명사서 따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몇 마리 이해돼요? 이것도 그냥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말이 밑에 보면 네 번째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은 허가 및 등록 대상 아니면 그랬죠. 그죠? 자, 봐봐요. 허가가 있고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사에서 보면 축사에서 규모에 따라서 허가 대상 축종이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아예 그 대상이 안 돼 있고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공부 때는 있었어. 그게 면적에 따라서 보통 뭐 50제곱미터니 10제곱미터니 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닭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50제곱미터보다 50m 초과한 것들은 닭도 50m 초과한 것들은 허가에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신고에 들어가 그런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명쾌하게 분류를 해놨는데 우리 사회 때 공부할 때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 나는 그게 딱 시험에 딱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열심히 하라고 분석 다 해놓고 딱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거든. 근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나도 까먹었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 대상이 아닌 것이 지금 대표적인 말이에요. 말. 네? 왜 그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우측에 필요 서류에 봐봐요. 축산업 등록 허가증 사본이 필요 없는 데가 봐봐요. 어디가 있는가. 말만 없어요. 말만. 말은 허가 등록 대상이 아니야. 말만. 그때 이게 분류했을 때 말이나 관상주 같은 것 이것들은 대상이 아니었어. 일부라도 만약에 있다 하면 등록 허가증 사본이 있어야 신고를 하도록. 왜냐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일단 서류 갖다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있으면 아까 개별 가입에 일부 했던 것도 들었듯이 마찬가지 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업 등록 허가증 사본이 없는 것은 말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 대신 뭐가 들어가요? 건강진단서가 들어가죠. 말 건강진단서. 이게 경주마 용도로 하다 보니까 식용보다는 경주마 용도로 하다 보니까 건강해야 돼. 그래서 건강진단서가 있다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왼쪽에 있는 서류 중에서 자 축산업 등록 허가증 사본 서류에 관련 사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 이거는 축사 없는 축종이 있어요 없어요? 축사 없는 축종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물 배치도 다 들어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다 있어야 돼. 가설 건축물 대장 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축사 특약 가입지 축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동물 복지 인증 확인 서류로 돼 있죠. 또 그거 없는 것이 또 뭐가 있겠어요? 또 말이에요. 또 말.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자, 소에서 볼까?
소유서. 소생산 이력제, 농장별 차육 개체 현황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N쪽에서 한번 볼까요? N쪽에서 소생산 이력제, 농장별 차육 개체 현황이 없는 경우에 작성하는데 무엇을 작성하란 말이에요? 목적물 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없는 경우 작성하고 목적물 명세서가 있다 하면 이걸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목적물 명세를 하든 개체 현황을 하든 그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쭉 넘어가봐요. 그러면 퇴지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죠. 서류가. 그 다음에 가금에서 보면은 관상조 가입시는 미첨부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록 허가에 관련된 없는 것이 닭, 오리 이런 것들은 10제곱미터, 50제곱미터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진 그 관상조는 이것도 없어. 이것조차도. 이게 여기서 보니까 말도 아까 없었고 여기 또 관상조도 없잖아 지금. 관상조도 축산업 등록 허가증에 관계가 없어. 예, 등록 대상이. 관상조도 그때 보니까 관상조 등록 대상이 아니었거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동물, 복지인증 다 있죠. 말만 좀 특이해 이제. 그 놔두고 일단 제일 마지막으로 일단 기타 가축으로 넘어가 보게요. 자, 사슴양 가입시 첨부 돼 있죠. 축산업 등록증 4번 사슴양 가입시 첨부 돼 있죠. 자, 이거는 닭오리도 하다못해 그러는데 사슴양은 아까 무엇에 거의 준한다 해서 소 말에 준하기 때문에 거의 특성도 유사해요. 그래서 보면 축산업 등록증 4번이 반드시 여기는 필요해. 사슴양에는. 근데 밑에 보여. 개체별 사진은 뭐만? 아까 얘기했잖아. 사슴만 한다고 했잖아요. 일크가 일크 봤어요? 일크 레드 디어 그 다음에 꽃사슴 사슴 종류가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크기가 이렇게 돼. 이렇게 크기가 사슴 크기가 일크는 소만해. 성질도 포악스럽고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위험해요. 그만큼 녹용 가치가 일크가 훨씬 크죠. 레드 디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아마 그때 기억이 요거 뒤에 가면 아마 요거 200만 원 정도 하고 이거 100만 원 정도 하고 이거 50만 원 정도 하고 모르겠네. 보험 가액이 뒤쪽에 가서 보면 한번 볼까요? 그렇게 돼 있네. 41페이지 상단 봐봐요. 엘크가 200만 원, 협정가액인데 네드 디에가 100만 원, 꽃사슴 50만 원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런 것들 다 외우고 있냐면 얼마짜리 다 외우고 있냐면 거기 숫자를 우리 업무방법서에는 약간 그 순서가 막 바뀌게 돼 있어. 근데 나는 다 올림차순, 내림차순 숫자를 다 바꿔놨어. 표를. 내가 다 바꿔놔버렸어. 그를. 보기 쉽게. 나중에 보면 요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업무방법서를 안 보니까 잘 모를 테지만 원래 업무방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체크가 될 거라고. 요 가축은 순서를 바꾸는 데가 한 30군데 돼. 근데 그건 알 필요가 없어. 그에 맞춰서 내가 바꿔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슴 가입 시 첨부 개체별 사진. 아까 축산업 등록증 4번은 사슴양은 아까 닭오리도 그럴지언정 사슴양은 등록 허가를 맡아야 되지만 개체별로 보는 것은 사슴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동물 복지인증 확인 서류는 다 필요하고요. 말만 볼게요. 말만 보면 건강진단서하고 밑에 금을 관리대장 이건 당연히 축사 특약 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앞에 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가운데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요. 저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니까 말에 관련된 서류에서 자, 이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가로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살아있는 말이 필요해서 농사생마 해놓은 거예요. 농사생마. 말 건강진단서 외에 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등록허가증 필요 없고
동물 인증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필요 없어 무조건. 말 건강 진단서 들어가야 되고. 근데 밑에 가운데 있는 게 신경이 쓰여 지금. 그래서 농사 생마 그래요. 농은 뭐예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 그래서 농이에요. 사는 사업자 등록증.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그 축산업 등록허가증하고 관계가 없죠. 축산업 등록허가증하고 사업자 등록 다르잖아요. 이제 사업을 종목이 말 사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필요한 것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사예요, 그게. 그다음 생은 또 뭐예요? 생산자협회 등록 여부. 그 생. 그다음에 마는 마사의 홈페이지 생산자 확인. 그래서 이 4번 중에서 한 가지 필요하다.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필요하다 해서 그 말 보험 계약 시 필요 서류 하게 되면은 말 건강 진단서,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 그 축사 특약 할 때 해놓고 농사 생마 중 한 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농사 생마 중에서 그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농사 생마 하는데 자, 농 하니까 잘 안 나와요. 아, 농어촌형, 이제 농어촌에서 승마 시설 신고 확인증 그 뭐 승마 그렇죠? 유료 승마장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는 사업자 등록증, 생은 생산자 협회 등록 여부, 생산자 협회 등록 여부. 그다음에 마는 마사의 홈페이지 생산자. 결국은 뭐냐면 그 생산자 해서 승마시를 해서 개체에 대한 그 목적물이 명세서에 그 관련이 있다고도 보여요. 그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시간까지 해서 이 강을 마치고 다음 주에 2장부터 나머지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자주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다 숙제가 될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